명도 선생이 여기 정호 있어요. 여기도 그 모셔져 있죠? 뭐예요? 그 저기 저 명도 선생님 있어요. 네. 주사하고 명도 선생 뭐 모셔져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래서 그 두 분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설 선생하고 거기 첫 번째 시에서 오직 그대의 어진 스승은 나에게도 또한 스승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선 선생은 1850년생이고요. 예, 지산 선생은 1860년생입니다. 10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설 선생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설 선생의 고모가 고모 있잖아요. 아버지의 누나래나 고모가 이 사람 엄마예요. 저 김복환 선생의 엄마라고. 그래서 서로 이게 내외 종간인 게 되는 거예요. 이모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종사촌이고 고종사촌인데 여기 이거 아세요? 그 김복환 선생이 5살, 6살 때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잖아. 그거 천의 고아예요. 네. 그래서 이 고아야 고아. 그 이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 그 여기 색가시에 살으셨잖아요. 구황 색가시에 살고 이분은 갈산에 사셨고. 그러니까 내왕을 계속 하셨을 거라고.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고모가 시집을 갔는데 애를 하나 낳고 죽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를? 이 참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 김복환 선생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디로 거기 사셨어요. 거기 샀는데 누가 누가 그걸 길렀냐면 그 안동임 신문 중에 그 김판서라는 분이 있어요. 김병문인데 김병년인가 김병준인가 그 판서가 그 지산 선생을 길러줘요. 재산도 다 보호라고. 지산 선생은 돈이 많았어요 집안이. 그래서 그걸 길러줍니다. 그런데 길러주고 그 사람을 누구한테 이제 보내냐면은 그 이돈필 선생한테. 이돈필 선생. 이돈필 선생이 그 한평희 씨. 나중에 선생님이 제가 저 주변록 번역 문제 말씀드렸죠. 주변록 번역할 때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변록은 꼭 해야 돼요. 그게 여기 지산 선생이 내가 아직 흩어진 원고가 좀 있지만 이게 아마 주변록일 수도 있어. 여기 보면은요. 여기 찾아와가서 했다는 게 주변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당시 1908년에 아직 문집이 글쎄 이거 문집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하나의 한 과정 중이라고. 그렇죠. 과정 중이죠. 그래서 주변록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산 선생이 주변록을 편찬하셨는데 어떻게 편찬하셨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살 때 이제 글리가나 그래. 근데 왜냐하면 그 이돈필 선생이 그 김병 그 판서한테 큰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네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니 얘를 좀 가르쳐 줘라. 그 김복환 선생이 총명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은 13살 때 이설 선생한테 가요. 그럼 그때 이설 선생은 23살이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김복환 선생이 이설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아주 막역한 사람이야. 사제관계도 되고요. 이게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겠네. 이모 아니에요, 이모. 고모죠, 고모. 고모지. 고모라고 해야 하나 되나? 고모고 하나 내갓집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설 선생 댁이 외갓집이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외갓집에 가서 살고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죠.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서당이 있었어요. 그 서당이 바로 이만주 선생이 그 서당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 그리고 나중에 이설 선생이 과거보로 서울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돈필 선생한테만 다시 맡겨서 하는데 그 이돈필 선생 문화에서 대과급제자가 4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설 선생하고 이렇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의병할 때도 그게 다 연결됩니다. 이분들이 낙향한 시점이 1894년에 낙향을 해요. 그러니까 1908년 같으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의병이 1906년이 끝난 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매를 무지정 맞았지. 그리고 그렇죠. 1908년이면은 이게 이제 그때고 1907년이 정민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인지제로 들어왔었지. 그전에는 저기 사셨었거든요. 저기 청라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 시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걸 알려줘요. 그래 이거 정말 그냥 내버리기가 참 아까운데 교수님 이거 한번 정리했어. 네, 아니 그래서 이거를 네? 이게 선생님이 이걸 지난 화요일인가 그날 보내셔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에서 야 이거 저는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이거 대단한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어른들 둘러싸고 있는 주변 유명한 인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사람들끼리 어떤 뭐 관계라든지 그것도 정리. 그럼요, 이거 해야 돼요. 참 재미. 그게 역사지 뭐. 그래서 이게 지금 홍주에서 의병 기념관을 세운다 그러는데 네. 제가 이 자리에서 홍주 의병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홍주 의병이 시작된 거는 홍주에서 이 홍주 사람들이 저절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다 불씨를 던진 사람은 누구냐면 유인석 선생이 던져요. 화서문화에. 예, 유인석 선생이. 그게 어떻게 던지느냐? 그럼 이 화서문인하고 이 남당 문인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기 이설 선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설 선생이 과거를 보러 서울을 올라가는데 그때 그 육촌내종 형제라 그러나 육촌내종 형제인가요? 그 정도. 그 이휘재란 분의 그 하고 그분 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휘재 선생이 누구하고 가까웠냐? 김평목 선생하고 친해요. 그때 김평목 선생은 홍지필 문화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화성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휘재 선생하고 김평목 선생하고 가까운데 거기서 이설 선생이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이설 선생이 이제 이제 그 서울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효자예요. 큰 효자입니다, 이설 선생이. 어머니가 이렇게 극진히 모셨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느냐고 몸이 상하고 그랬대. 그리고 이설 선생이 원래 병약했어요, 몸이. 아주 몸이 약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을 걱정해서 김평목 선생이 계속 편지글을 보내요. 자네 이걸 좀 건강관리 잘해라 가래라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러다가 이제 1894년에 가보개혁 95년에 을미년 그 단발령 터지는 거죠. 이때 이제 거기서 의병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누구죠? 그 유인석 선생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설 선생한테. 근데 그때 그 편지글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이 못 됐어요. 전달되지 못했다고. 그 지금 홍성에 살고 계십니다. 그 글도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못 된 거예요. 그 경문이.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연락이 받는데 이거를 그때 지산 선생은 성격도 이 사람은 보감 선생은 아주 성격도 아주 좀 이렇게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산 선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당연히 지산 선생은 하자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면 이돈필 선생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돈필 선생이 광시의 안희중 선생을 소개하고 거기서 안병찬 선생이 그때 홍주향교에 이제 직전 전교였어요. 그래서 안병찬가에서 가서 만나니 안병찬가에서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으쌰으쌰해서 1895년에 병원년 의병은 사실은 아니죠. 을미년 의병은 안병찬가에서 한 거예요. 이 촉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병대장을 누굴 시킬 것이냐? 그럼 관리가 해야 되잖아요. 높은 사람, 관직이.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김복환 선생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승우 목사한테 당신이 의병대장을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군이 의병을 해. 지금 말하자면 경찰이 의병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 의병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 의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홍주 의병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승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큰일 나겠거든. 아니 공무원이 무슨 의병을 해?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주위에서 또 쏙닥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잡아들여요.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어. 근데 그때 조정에서 큰 변화가 생겨요. 그게 뭐냐? 민비가 시해가 되면서 러시아 애들이 고종이 아간파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러 정권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지산 선생하고 이게 방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주에 귀향을 하죠. 그래서 홍주에 6위사다, 7위사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냥 환영을 받고 거기서 이제 홍주에서 발견하는 이제 예를 들면 타임즈의 그의 인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게 지산 선생하고 이 선생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렵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사상적 연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없잖아. 그렇다고 화서문이한테 할 수도 없고. 왜 거기 낙론계 아닙니까? 여기는 호론계고. 그래서 남당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남당 선생의 제문이 1896년, 97년 그때 남당 선생한테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남당의 문인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주변록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소절이라도 한번 부탁을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라도 언제 부탁을 드려야 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거 그럼요. 지나가면 다 묻혀버리고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게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묻혀버리겠네 잘못하면. 내가 이제 죽거나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저도 지금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그 최철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다뭐 예산 체육도 해야 되잖아. 체력도 해야 되고. 네. 예산 받아가지고 그 근데 치료 써야 우리가 되겠네. 지산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여기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냥 독립운동가, 뭐 파리장수지쇼 이런 것밖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복한 선생 이렇게 하면 누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이길성 부분이 선생도 좀 파리장서 서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우리 그렇지. 다른 독립운동 하신 분들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렇지. 김복한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취향사 이러면 맞아. 거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안타까운 게 경상도에서는 그 저 심산 선생 기념관이 서너 개씩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함양을 갔잖아. 함양에 가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아니 갔는데 제가 이제 홍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산 선생 어떻게 되냐고 그러시더라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지 않아도 별성에서 향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때 성주문화 학교장으로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지산집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하신 적 있죠 안희향교에서. 네, 한번 했습니다. 그 이제 선생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아 그러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여기 사람들은 안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보서 함양이나 그쪽에서는 파리장서에 서명한 사람이 없었대요. 한양에서는. 그게 일도 정현창 선생이 고향이 있잖아요. 네. 그 깐깐한 양반이 있는 그다음에 그 선생님네 그 할아버지 전필체. 전필제 김정직 선생도 거기서 다 계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그거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그 왕의 친구만 왕의 친구로 여기는 사람만이 그걸 우리가 주신이라 그래요. 그 두루주자 있죠? 그 주나라 할 때 주역할 때 주자 네. 신하 신자를 주신이라 그러는데 주신이라는 것은 친구가 주신이야. 왕한테서 주신이에요. 그래서 왕의 주신만이 안희 쪽에 현감이 올 정도로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김종직 선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글쎄 그거는 그 동네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동네마다 그분들이 여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저 홍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문화적 역사적 자산이 엄청 많은 것 너무 같은데 아까워. 그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김자진 장군 보세요. 김자진 장군도요. 지금 말로 하면은 몸에 좀 그림도 그리고 으쌰하고 야 인마 부잣집 도령 아니에요. 김자진 장군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거든. 호르몬이 밑에 자랐고 그 집안이 또 자손이 귀해요. 태어나면 게 죽는다네 일찍. 그래서 할머니가 끔찍이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부터 그냥 하니까 이게 그냥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사람 버릇없는 놈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야 임마 하고 그리고 아니 그 얘기 하잖아요. 동네 호박에 나만 앉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호박에다 다 말똥 받고. 놀보만 그런 게 아니더라. 네? 놀보만 그런 게 아니야. 김자진 장군 그렇게 네. 이러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삼국지를 즐겨 읽겠다니까. 호걸 기질도 있고. 야 임마 남자가 말이야. 그러고서 술 먹고서 딱 이렇게
버스 딱 타고서 차장이 차비 달라 그러면 차비가 어딨어? 네가 내. 이런 식으로 전차 타면 그 김자진을 보세요. 김자진 장군 있잖아. 장군의 아들. 그거 똑같은 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종로에 가면 김자진이 되는 거야. 예? 만주에 가면은 아니 종로에 가면 김두한이 되는 거고 만주에 가면 김자진 장군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그러잖아요. 1911년에. 감옥에 왜 가? 독립운동 자금하러? 아니지. 술 먹다가 다쳤을 거.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이게 사내다움이야. 그러니까 김자진은 친구가 많아요. 김자진은 자기 부하나 친구한테 한 번도 배신을 안 당해. 이 참 희한한 거야. 이게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배신을 징기스칸이 많이 당했는데 징기스칸이 부하들한테는 안 당해요. 이거를 해주니까. 잘한 사람 이렇게. 그렇지. 보스 기질이 네. 있지. 그 저기 석주 이상용 선생도 친했잖아요. 어제 했지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을까? 이 생각해 보세요. 사내다운 사람이 사람다움과 다르거든.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 지산이 한 거란 말이야. 지산 선생의 영향이 컸네. 그죠? 그 윤봉길 보세요. 윤봉길 의사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살쾡이야. 살쾡이가 약삭 바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 밝히고 그 사람 축산업자였었어. 돼지 키웠거든. 물론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도중도가 거기 돼지우리가 있었단 말이야. 돼지를 키워가지고 돈을 만진 사람이야.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리고 지금 도중도 같은 데가 지금이야 멋있지. 옛날에 거기가 둔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광천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오는 여름철이면 거기 물이 많아가지고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홍수. 거기 살았다고. 움막 쳐놓고 살았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돼지 키웠는데 약삭 바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독립사상을 갖게 되죠? 유교부식회 때문에 그래. 덕산에서 유교부식회에 강연에 갔을 때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도 바로 지산 김복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아쉽다. 이번에 우리가 지산지 번역할 때 그걸 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걸 해서 이제 바탕을 쫙 밀고 나오면 되지. 그래 아마 참 저기 안타까운 일이다.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하지, 또 번역을 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 하면 되지 뭐. 이게 참 안타까운데. 하여간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또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재미. 엄청난 거지. 네, 그렇죠. 일부러 내가 좀 뽑아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맞아도 많은 것도 얻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그럼 꼭 이게 좀 밝혀서 진짜 네. 중요한 이야기야. 밝혀야죠. 참 아까운 네, 이야기야. 아까운 얘기죠. 자, 그다음에 스스로 경계하다 자경문이다. 네. 신해년 50세 선생이 50세. 뭐 자경은 스스로 경계한다 이런 그런 옛날 어른들이 들었어요. 또 율곡 선생 같은 경우도 자경문이라고 하는 또 글이 있어. 스스로 경계하는 거. 뭐 한 번쯤 다 써놨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해야지 했겠죠.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돼서 이제 또 이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이제 경계하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시로 이제 드러냈습니다. 서정매두 40추에 수북서 족소수를 권서 핍술 여전가 가니 기내 금그 공마우를 자, 자, 그 서적에 이제 뜻풀이를 보세요. 서적에 몰두한 지 40년 이제 50세에 지었으니까 뭐 한 6, 7 이래 공부 시작했으면 뭐 대략 이제 40년이 여기다가 40 몇 살 이렇게 쓸 수가 글자가 모자라. 그러면 42 글자가 모자란다고. 가을 춘추하고 문자도 맞지도 않고 그런 게 대략 뭉뚱그려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독서한 지가 40년이 됐다. 그 이제 학자이면서 활동가이죠. 그냥 단순히 뭐 활동만 한다고 뭐 그게 아니고 뭐 이 어른들은 유학자이면서
이제 운동가이다. 항상 뭐 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연구할 게 많은 거지. 학문적인 것도 봐야 되고 활동적인 면도 봐야 되고 또 이 두 가지의 상관성도 또 봐야 될 거고 그렇겠죠. 자, 서적에 몰두한 지 40년에 비록 몸에 익힘은 없었으나 자, 수무 복습했잖아요.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수무 복습. 복은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반복한다, 돌이키를 복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옷 복자도 되는데 입을 복, 색일 복도 돼요. 이게 이제 근근 복응, 예, 복응 가슴에 새긴다 할 때 복자라. 복자가 이제 그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기고 뭡니까? 이제 그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복습은 이게 사무책에서 내 걸로 만든다. 이게 이제 복습이에요. 자, 비록 몸에 익힘은 없으나 이제 몸에 익힘 이것을 이제 복습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비록 몸에 익힘은 없었으나 좋기 근심은 풀어주었네. 이것은 이제 겸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인의 글을 읽은 지 40년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 내가 50이 된 지금 보니 아하, 내 몸에 아직 그 가르침이 체득이 되지 않았구나. 겸사지 뭐 체득이 하나도 안 된 게 아니고 많이 됐을지 그런가 옳은 일을 하시고 오래 하시는 거지. 죽는 게 안 무섭고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러나 이제 겸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참 묘합니다. 비록 몸에 익힘은 없으나 좋기 근심은 풀어주었네. 내가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를 읽는 가운데 뭔가 또 희망이 보이고 저 다다라가야 될 이상이 있고 그래서 삶에 이제 의욕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삶에 의욕이 없고 목표가 없는 거. 그러면 또 다니는 조각배가 되는 거겠죠. 그 이제 자충우돌 하다가 다 깨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좋게 근심은 풀어주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앞에 몸에 체득한 것도 맞고 아니 죽음이 안 들었고 목숨을 함부로 버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죽는 게 안 들었고 매 맞는 것도 안 들었고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러면 뭐 선비가 된 거지. 그런 이제 겸사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몸에 익힘은 없었으나 좋기 근심은 풀어주었네. 사실 글을 읽으면 말이죠. 정말 이거 재밌어요. 하루 종일 글을 읽으면 뭔가 기쁨이 막 솟아나고 안에 에너지가 꽉 차서 그만 뭐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기라. 그리고 죽는 것도 겁 안 나고 아무 부러운 것도 없고 자기 만족 속에 쭉 빨리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노느나 뭐 글을 읽어보세요. 이제 쭉 빨리 들어가. 뭐 있는 대로 다 드러내셨네. 권서하는 기술은 이건 이제 그 권은 거두어 드린다. 선은 편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운용한다, 활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폈다가 멈췄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세상에 권서하는 기술은 뭐냐면 이거 주에 있죠. 그럴 때 문자 하나 외우면 좋지 뭐. 오므렸다가 권서는 6번에 말이죠. 주 6번에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는 것을 뜻한다. 권서는 기술을 쌓은 그 학문을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권서는 기술은 되고 쌓은 학문을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것 또한 뭐 겸사죠. 뭐. 이 현실에 적용하는 걸 100%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누구를 뭐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공자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어떡하라고. 공자도 뜻을 못 펴고 그랬잖아. 자, 건서하는 기술 부족하여 모두 부질 없는 듯하니 내 배운 게 제대로 써먹지 못했으니 또 아마 지산생 더 할 거예요. 그때 뭐 나라 국권을 빼앗기고 하니까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뭐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부질 없는 듯하니 옷은 입었지만 우마 같은 꼴이 되었네. 지금 사람으로서 내가 의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나 말이나 다름없는 꼴로 돼버렸네. 이 공부했으면 뭐하냐. 그게 제대로 풀어먹고 제대로 사회에 펴지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요 우마 요거는
한번 이렇게 주 7번 한번 보세요. 이건 재밌어요. 이 맹신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소의 옷을 입힌 것 같으니 어찌할까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 이제 한유 당나라 때 한유라고 하는 이제 문장과 또 이 성리학의 그 풍무란이라는 사람은 중국 철학사를 지은 사람이죠. 한유를 그 송대 도학의 진정한 그 시초를 연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때 이제 유학에 대한 중요성을 한유가 막 깨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독서성남 여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고금을 통하지 못했다면 고금사에 통달하지 못했다면 말과 소의 옷을 입힌 것과 똑같으니라. 고금의 사리를 통달하지 못하면 뭐 말과 소와 뭐가 다르노 이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게 명심보감에 나와요. 인불통 고금이면 우마의 금건이라. 사람이 고금에 통달하지 못하면 우마의 옷을 입힌 것과 똑같도다. 그렇게 한 이야기 있어요. 명심보감에 나온 게 내가 또 설명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이 공부는 항상 자기가 체득을 하고 또 실현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공부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배운 걸 뭐 그 자체에는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이제. 그러니까 학문하는 태도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그다음에 시간이 시간이 됐어요? 뒤에도 좋은 글이 많은데. 그래. 그럼 뭐또 그런 하시는 나 요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보니까 요거 이게 이제 참 안타깝죠. 이게 공부는 했지만 나라가 망해서 그렇지. 뜻을 펴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 특히 그 마지막에 그 선생님 말씀을 번소하는 기술 부족하여 모두 부지런한 듯하니 이게 이제 지식을 구현하지 못하는 건데. 그렇지. 깝깝하지. 네. 내가 사실은 청운의 꿈을 품고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걸 펴질 못하는 거야. 게다가 나라가 망했으니 어떻게 해요? 저기 선비들이 왜 자결하는 줄 아세요? 자결하는 줄? 자기의 품은 뜻을 못 펼쳐서 그건 개인적인 건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말을 못. 어제부터 선배들이 그 계속 개인적인 둘이 말 경험 했으니까. 시간이야. 이제 선비들이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선비로서 살고 싶은 거야. 그 선비로서 이제 선비가 되는 게 꿈 아니에요? 논에 보면 학에서 시작해서 군자에서 끝나잖아요. 네. 학위 시습지에서 그 부력 군자로 끝나는데 군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군자가 열심히 해서 여기도 있듯이 군자가 됐어. 근데 세상이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뜻을 펼칠 수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군자로서 살 수는 없잖아. 좋아. 영원히 군자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역사에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유교가요 종교였어요. 그렇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리학이.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해탈하는 게 저거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성스러움을 따르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게 종교야. 세상에 이런 종교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람답게 사는 게 이분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천벌 받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답게 살아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게 이분들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거야. 그 의병 같은 거 보세요. 어차피 져. 근데 왜 하죠? 그게 사람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데 이런 걸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김기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사람이 고금을 통하지 못했다면 말과 소의 옷을 입힌 것과 뭐가 다르냐. 이 고금에 통한다는 게 뭐예요? 의리야, 의리. 의리 정신이라고요. 여기 결성현교에 출입하던 어른들이 다 의리 중시했어요. 근데 그 의리라는 게 그 우리가 사석에서 말하는 의리 빼면 시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리가 아니고요. 이 김보성인가 뭐 의리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뭐 으쌰으쌰 이게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게 의리예요. 그게 옳은 거거든. 천명지위성 그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거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래도 이거 그래서 한교에서 또 그 이런 걸 그래서 세상에 큰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또 하는 씨앗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제가-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밖에 나가서도 듣는데 외부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자기네들은 인자가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이제 태안에서 내년에 여기 태안 들어가시죠. 태안에 그 부정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자 어떻게 선생님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더 좀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아, 네. 그래. 아이고. 맨날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다가 갈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달에 뵙기로 하고요. 또 선생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